무시하는 편파 운영 중단하라! 의회 독재 주도하는 박찬대는 필요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협치하세요. 협치하십시오. 협치하세요. 협치하지 없다. 박찬대 너 쳐다보라.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보신 것처럼 어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 시작 전부터 여야는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은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고 여기에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반발했습니다. 결국에 예정보다 한참 늦게 시작이 된 대정부 질문은 첫 질의자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섰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 핵심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또 거짓말하네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을 보면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다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은 최해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본질은 항명이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자,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약 1시간 반 정도 늦게 시작이 됐는데 중간중간 여야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전날 있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했던 그 답변 그대로 입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뭐 반복되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네요.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면은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논리라든지 네. 어떤 새로운 팩트를 제시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입장들을 계속 반복하는 수준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단호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그냥 되풀이했습니다. 계속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목을 끌어야 되고 분위기를 뒤집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더 거칠어지고 표현도 조금 더 좀 내려가는 수준이 내려가는 네.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 보기엔 정말 눈살 찌푸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청문회 같은 자리가 아니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그냥 대답을 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 지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자체가 그냥 반복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지금 우리가 봤던 장면은 이제 총리를 상대로 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틀 전에 있었던 운영위에서는 뭐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게 있고 총리 또 국방부 장관 당사자들로부터 저는 거짓말이 누적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계속해서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외압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뭔가 지금 그 최상병과 관련돼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통화된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통화한 적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다가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최상병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 갑자기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자꾸 지금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박정훈 대령은 참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 진영이야말로 이런 참 군인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누적돼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왜 이 박정훈 대령 한 명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오죽하면 최상병 어머님께서
지금 1주년이 돼갑니다. 1주기를 앞두고 쓴 편지에 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만큼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뭔가 외압과 의혹, 경로 이것과 관련된 걸 풀어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되묻고 이걸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네네네.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이 준비를 하고 나온 것인가?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결과적으로는 신원식 장관이 대답할 것이 어떻게 답변이 나올 것인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왜 거짓말을 했었냐? 뭐 통화한 적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신원식 장관이 한 이야기는요. 최상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도 같은 워딩을 쓰면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최상병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냐고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또 어제 이야기 나온 것이 박정훈 대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외압이다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왜 외압이라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묻는다든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정말 답정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질문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정쟁화시키기 위한 것 이상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예정된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지금 미리 알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앞서 저희가 그 모습을 잠시 봤는데 그 모습 이외에 어제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전임 장관으로서 후임 장관에게 충고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모 공동정범으로 대북 송금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소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버전하고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모르죠? 많이 모르겠어. 검찰총장이 검사 사진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장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공정은 죽었다.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지요. 어쨌든 박성재 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자 박범계 의원은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면서 충고를 하고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 후보가 장관 시절이었을 때도 전임 장관으로서 충고를 던지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떠오릅니다.